변호사님, 네. 주린이 투자교실 5강에서는 가치 투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가치 투자 하는데 그게 도대체 뭔가요? 사람마다 설명하기가 다양할 것 같아요. 가치 투자. 가치 투자를 글자 그대로 그냥 우리가 풀이를 하면 어떠한 투자를 할 때 투자 대상의 가치를 분석한다는 거예요. 가치.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나.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의 시장 가격을 비교했을 적에 그 가치가 가격보다 높으면 투자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부동산을 봤는데 부동산을 조사해 봤더니 이거는 100억 원은 돼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죠. 물론 사람마다 평가하는 방식은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감정평가사가 조사하는 방식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제 평가하는 방식은 다 다르고 그것에 대해서 또 어프로치하는 기술도 다 다를 텐데 어쨌든 나름의 로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평가를 했을 때 나온 그 숫자와 실제 시장가가 비교했을 적에 야 이거는 150억 원짜리 빌딩인데 지금 시장가가 지금 100억 원에 나왔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사겠죠. 말하자면 그게 가치 투자입니다. 밸류와 프라이스를 비교한다는 겁니다. 가치와 가격을 비교해서 가치라는 건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치라는 숫자를 알기 위해서는 소정의 평가가 따를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평가는 네 마음대로 하는 거냐, 내 마음대로 하는 거냐, 마구잡이로 하는 거냐,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인 거고, 뭔가 로직이 있겠죠. 그 로직도 다양한 방식이 있을 것이고, 어쨌든 간에, 합리적인 방식으로 어프로치가 된 그 밸류와 프라이스를 비교해서 밸류가 높다면 투자를 집행하겠다라는 것이 가치 투자를 한다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아까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적에 부동산도 예를 들어서 어떤 빌딩이 얼마짜리냐 그 빌딩 짓느라고 얼마가 들었고 땅값이 얼마니까 얼마야 근데 몇 년 지났으니까 감가상가가 좀 됐겠네 그래서 지금 얼마야 라고 하는 방식으로 어프로치하는 방식이 있을 거고 그 빌딩이랑 비슷한 빌딩이 바로 저기 한 700m쯤에 이거랑 거의 비슷한데 조건이 그게 지난 6개월 전에 얼마에 팔렸으니까 이거는 얼마 정도로 봐야 돼 라고 어프로치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야, 그 빌딩이 지금 임대료 얼마 받고 있어? 그 임대료를 1년에 얼마를 버는 거야 이게 그 빌딩 가지고 수익이 얼마가 나는 거야 1년에 그러면 그걸 이자율로 환원했을 적에 이건 얼마짜리 빌딩으로 봐야 되는 거야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수익 환원법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각자 나름대로의 뭔가 로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주식의 가치라는 건 결국 기업의 가치인데 기업이 발행한 주식, 그 주식이라는 건 우리가 기업의 지분권이라고 그랬잖아요. 주식의 가격 곱하기 주식 수를 하면 기업 밸류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엔터프라이즈 밸류, 기업의 가치, 기업의 가격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주식 수 곱하기 각 현재의 주가 한 개 지금 엔터프라이즈 밸류가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그거를 평가할 적에 결국에는 기업이 평가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람마다 다 생각하는 게 다를 겁니다. 기업을 평가하는 방식이 아까 빌딩을 평가하는 방식도 어프로치가 다 다르듯이 기업을 평가하는 방식도 수천 가지의 로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우리가 다 수긍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식들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한다. 근데 이제 투자를 이제 처음 시작하는 이제 주린이 입장에서는 이것만큼은 기억을 하셔야 돼. 어쨌든 기업은 돈을 잘 벌어야 좋은 회사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기업은 앞으로 돈을 잘 벌 것 같은 회사의 주식이 올라간다.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시고. 기업이 돈을 잘 번다고 한다면 결국 주가는 그에 상응해서 부양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그 어떤 주식의 가치, 기업의 가치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투자를 분석하는 방법에 기본적 분석이 있고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투자 대상의 성격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가격의 움직임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가격이 이런 식으로 움직일 때는 올라가더라. 가격이 이런 식으로 될 때는 내려가더라. 또는 가격의 움직임의 패턴이 이럴 적에는 어떻게 되더라.
이런 걸 갖다가 분석하는 게 이제 기술적 분석이고, 기본적 분석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냐, 어떠냐, 앞으로는 어떨 것 같으냐, 이걸 보는 게 이제 기본적 분석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치 투자라는 거는 기본적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세계 최대의 부자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이 가치 투자의 대가라고 하던데 그게 맞나요? 이제 워렌 버핏이 지금 세계 최고 부자는 아니죠. 지금 이제 뭐 일론 머스크도 있고, 가치 투자라는 거를 처음 만든 사람은 주식의 분석이라는 책을 쓴 교과서죠. 경영대학원 교과서로 쓰였습니다. 그 책을 쓴 벤자민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이 가치 투자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실제로 워렌 버핏이 이 벤자민 그레이엄의 학생이었어요. 컬럼비아 경영대학원에 워렌 버핏이 그 경영대학원 MBA를 다니면서 이 벤자민 그레이엄 밑에서 주가에 대한 분석하는 방법을 배웠고, 그래서 워렌 버핏이 그걸 가지고 자기는 그렇게 투자를 하겠다. 가치를 열심히 계산합니다. 가치를 열심히 계산해서 그것보다 싼 주식만 산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됐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워렌 버핏은 그 이후에 약간 투자 방식을 바꿨죠. 워렌 버핏의 동업자 찰리 먼거를 만났고 필립 피셔의 또 조언도 듣고 해서 이 사람이 바뀌었어요. 훌륭한 주식을 적당한 가격에 사서 크게 오를 때까지 기다리자 라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자기는 예전에는 꽁초 죽기를 했었다. 아주 싸구려 주식들만 찾아다녔다는 거죠. 꽁초 죽기를 했는데 이제는 제대로 된 주식을 적당한 비싸게는 안 사겠죠. 적당한 가격에 사서 수익을 낼 때까지 기다리는 방식으로 전환을 한 겁니다.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워렌 버핏이 그러면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샀다. 근데 주식이 안 올라요. 계속 내려갑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워렌 버핏은 펀드를 운영한 겁니다. 만약에 어떤 회사의 주식을, 캔디 회사 주식을 좋은 회사라고 해서 샀는데 주가가 내려가면 땡큐죠, 이 사람 입장에서. 계속 사 모아서 결국 경영권을 인수해버리면 그만일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가치 투자가 좋기는 한데 이 부분에서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도 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가치 투자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조금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사실 말씀드린 게 그 얘기인데, 그러니까 모멘텀 투자라는 거는 올라갈 때 사고 내려갈 것 같으면 파는 건데, 지금 가치 투자는 가격에 비하여 가치가 훨씬 높을 때 가격이 그러니까 가격이 결국 낮다는 얘기죠. 가격이 낮은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근데 이게 타이밍이 안 오고 계속해서 소외 주식이 될 수가 있어요. 시장에서 관심을 갖지 않고, 제가 2강에선가 3강에선가 숙제로서 매일 시장에서 가장 크게 오르는 주식들을 정리를 하고 왜 오르는지를 분석해 봐라라고 했는데, 이건 정반대로 시장에 아무 관심 없이 계속 흘러내려가는 주식인데 가격이 싸고 가치보다 가격이 싸다니 이렇게 계속 사모았다고 칩시다. 3개월, 6개월, 1년이 지나도록 계속해서 가격이 점점 흘러내려간다. 어떻게 됩니까? 물론 워렌 버핏 같이 그거에서 사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못하는 일반 개미 투자자들은 잘못하면 이거는 장기 투자는 장기 투자인데 비자발적 장기 투자의 길로 들어설 위험이 있다. 반면 장점도 있죠. 적어도 큰 손해는 안 보죠. 거의 바닥에 있는 주식을 락바텀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고점에서 사가지고 막 흘러내려서 저렇게 큰 손해를 볼 수 있는데, 바닥에서는 어쨌든 내려가도 크게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시간을 손해보고, 말하자면 기회이익이 상실되고 일정한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큰 손해는 피할 수가 있는 장점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 안녕.